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리눅스의 마지막 수업 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거 활용하시면 실제로 서버 구축하는 거 문제없이 다 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실제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최근도 아니에요. 좀 됐어요. 실제 서버를 구축한다 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배운 방식과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을 때의 상황을 봤을 때 서버를 구축할 거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다, 이런 뭐가 필요해요? 서버 컴퓨터가 하나 필요하고요. 이 서버 컴퓨터 안에 뭐가 필요해요? 네, 좀 더 쪼개보면 OS가 일단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OS 안에 지금 마지막에 배웠던 것까지 활용해보면 도커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컨테이너로 이제 뭐 웹서버라든가 와스 서버라든가 뭐 DB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실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온프레미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온프레미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하나의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한 대의 컴퓨터를 구매하고 그 컴퓨터로 환경을 만드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물론 기업에서는 아직도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아직도 이렇게 쓰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업 정부사업 SI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 실제 서버 컴퓨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조차도 이제 슬슬 클라우드 서버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얘를 활용할 수 있겠죠? 얘는 설명보다는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온프레미스 방식이다 라고 하면 여기를 IDC라고 해볼게요. IDC 센터죠? 인터내셔널 데이터 센터라고 했던 그 이제 데이터 서버들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서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 옛날 방식은 이제 이미지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렉이라고 하는 수납 공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 하나의 렉 안에는 각각 이 납작한 서버 컴퓨터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렉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많다 보니까 발열도 심해서 얘네들은 항상 온도 조절을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나 여름철에 이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시원합니다. 얘네가 시원하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들어가면 춥고요, 여름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이런 공간이 서버실인데, 자,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가상머신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의 단점을 배웠고 가상머신을 썼을 때의 장점을 또 배웠었어요. 얘네들은 가장 큰 단점이 일단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 컴퓨터가 여러 대잖아요. 컴퓨터가 상당히 많아요. 진짜 뭐 수십 대, 수백 대 정도가 아니라 한 서버실 좀 규모가 작은 센터라고 해도 보통 몇백 대 이상, 몇천 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서버 컴퓨터가 몇 대씩 필요하니까.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운영은 아니고 관리했던 이제 사이트 생각만 해봐도 웹서버, 와스 서버, DB 서버,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GIS 엔진이라는 게 필요해가지고 그 GIS 서버까지 해서 총 4가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서버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가상 머신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관리하기 위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리했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관리한 건 이 서버 컴퓨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한 거고, 실제로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냐? 자, 센터는 동일합니다. 근데 얘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슈퍼 컴퓨터 한 대가 있는 거예요. 이 슈퍼 컴퓨터 한 대가 이 안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버추얼박스나 VMware 같은 이제 가상 머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사용해서
머신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는 실제로 한 대인데 그 안에서 존재하는 가상 머신들이 많이 존재할 뿐인 거죠. 그리고 이 머신 하나를 구매자한테 똑 떼서 너 이거 관리해 라고 주는 거예요. 서버로 운영해 라고. 자,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점이 뭘까요? 네, 메인 컴퓨터 한 대죠. 이거 한 대 관리할 수 있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안에서 각각의 가상 머신들은요, 각각이 가상 머신을 부여받은 구매자들이 알아서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관리할 거잖아요. 그겁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실제로 지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AWS, 얘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아마존 아시죠?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무슨 쇼핑몰 같은 그런 중고책이었나? 아무튼 그런 걸 하는 업체였는데 이제 생각보다 규모가 많이 커져서 아마존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수업 페이지에 적어놓긴 했는데 아주르라고 해가지고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거예요. MS.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네이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 전반적으로 사용법이나 할 수 있는 것들 동일해요. 물론 금액이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디테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그려드렸던 이 개념,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가 하고 있는 방식이 슈퍼컴퓨터 한 대를 두고 그 슈퍼컴퓨터 안에서 가상머신을 쪼개서 구매자들한테 그 머신들을 부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좋아진 게 뭘까요? 네, 공간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개인 사용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서버를 구축을 할 거예요. 그럼 컴퓨터 사야 되죠. OS 설치하고요. 그 안에 프로그램 구축, 그 서버 구축하고 얘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IDC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IDC에 개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얘네들이 IDC가 권장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조건에 부합을 했을 때 이제 나는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입주를 못했다. 그러면 집에서 그냥 개인으로 서버를 돌린다. 그럼 감당하기 힘들겠죠. 돈도 돈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네, 얘네가 알아서 이 메인 컴퓨터를 관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내 서버는 큰 문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심지어 가격이 저렴해요. 왜 저렴할까요? 공간을 안 차지하는 것도 있고 실제 머신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가상 머신 하나 만들어서 주는데 실제 컴퓨터 가격을 받는데요. 그러면은 누가 이걸 써요? 안 쓰죠. 실제로 이 서버는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받는 서버는요, 물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서버의 사양에 따라 금액이 변동을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아요. 월에 한 10만원 아래면 충분히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 사용자라고 봤을 때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가, 규모가 특정 이상으로 엄청 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이 만든 걸 테니까. 그러다 보면 좀 심플한 사양을 가진 서버 가상 머신을 받아도 큰 무리 없이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저렴해집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구매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를 해도 한 100만원 정도는 최소 들어갈 텐데 우리는 그냥 월에 몇만원 이렇게 내고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몇십 년 운영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머신 하나가 나을 수도 있죠. 금액을 굳이 따져보자면. 근데 목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도 있고 접근성의 차이가 크죠. 자, 이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가서 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순서는 제가 도메인 구매하고 관리하고 서버 구매라고 적어놓고 왜 얘부터 하냐면요, 얘는 서버를 구매했을 때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서버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기까지. 얘네들도 그 가상 머신을 떼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얘부터 먼저 구매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얘 기다리는 동안 도메인 구매하고 관리하고 이런 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수업 페이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걸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뭐가 됐건 이 사이트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우린 실제로 얘를 쓸 거기 때문에. 자, 처음에 딱 들어왔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무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도메인도 살 거고 서버도 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볼 건데 얘는 100% 무료 없어요. 무조건 돈을 내고 쓸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첫 가입 후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을 해줍니다. 10만 크레딧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 3개월 안에 10만 크레딧을 넘지만 않으면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를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나도 해보고 싶은데 돈을 바로 내라 그러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테스트 해보셔라 라는 느낌이고, 사용법을 익히고 나서는 어떤 걸 써도 다 고만고만해요. 대신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 해외 결제를 해야 돼가지고 마스터카드가 필요할 거예요. 비자카드가.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고 일단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어렵지 않아요. 간편가입도 가능하고요. 그냥 뚝딱뚝딱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을 바로 진행을 할게요. 얘가 뭘로 했더라? 이게 아닌가? 이건가? 아니다, 이거다. 아니네? 됐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실 때 인증을 하라고 하는데 인증해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따라 하실 분들은 가입 진행하셔야 돼요. 자, 로그인을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서 로그인을 처음에 딱 완료를 하시면 옛날에는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크레딧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냥 활성화하기만 하면 됐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여기 있어요. 처음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딱 하고 나면 여기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10만 크레딧 써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 가입 고객분들한테 유효기간 3개월짜리 10만원의 할인 크레딧을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해야 돼요. 여기는 뭐 그냥 IT 서비스 같은 거 고르시면 되고요.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그냥 필수라 안 고르는 건 안 되는데 그냥 적당히 뭐 기타를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기타로 하죠. 그러면 IT 서비스 가입 경로 이런 거 뭐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뭘로 할까요? 저는 그냥 검색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요거 동의하시고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부여를 해주니까 이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이 페이지에 크레딧 및 할인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러면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 3개월 측정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무료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참 이거부터 해야 돼요. 딱 가입하고 로그인을 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얘가 페이지를 어떻게 안내해 주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 페이지의 결제수단 관리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밑에 내려갔을 때 이 카드를 등록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100%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카드 등록을 무조건 해야 사용이 가능해요. 등록만 했다고 돈이 빠져나가거나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개인의 카드를 그냥 등록하시면 됩니다. 얘를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할인 크레딧을 받아주시면 돼요. 얘가 등록이 안 되면 서비스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했으면 로그인하고 들어와서 마이 페이지에 결제 수단 관리 들어간 다음 카드 등록하시고, 저는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변경이라고 뜨는 거고요. 등록이 완료가 되면 메인 페이지로 가서 이거 할인 크레딧 제공해주는 거 신청하고, 신청이 돼서 완료가 됐으면 크레딧 및 할인 관리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있다. 우린 이걸 사용을 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셨으면 그 다음은 이 페이지에서 할 건 없어요. 이제 사이트에서 할 건 그냥 바로 이제 콘솔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뜨는데 이런 거는 뭐 간단한 설명이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자, 여기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지금 VPC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 클래식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VPC가 더 좋은데 이걸로 하면 우리가 만들 때 좀 더 생각하고 정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클래식으로, 이게 훨씬 간단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VPC에 대한 거를 이제 해보려면은 그냥 구글링해서 하면 되긴 해요. 근데 얘보다 얘가 훨씬 간단하다라는 거. 그러면 얘부터 바꿔놓으면 이 모양이 좀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서비스, 이런 거는 그냥 꺼주시면 되고요. 서비스를 눌렀을 때 이쪽에 보이는 서버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편리한 서버 생성, 서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왔어요. 여기서 다른 거는 딱히 건드리실 거 없고요. 그냥 서버 생성 들어가면 돼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VM 서버를 생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VM이 뭘까요? 그렇죠, 버추얼 머신이에요. 가상 머신 생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서버 생성 들어가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와요. 자, 부팅 디스크 크기 50기가랑 100기가가 있는데 당연히 용량 큰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당연히 비싸지는 겁니다. 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월에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목적에 맞게 적당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해볼 거니까 50기가 할 거고요. 이미지 타입은 OS. 기본이 예론가 되었을 거예요. 이걸 OS로 한번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했던 환경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OS 이미지 타입은 CentOS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했던 게 CentOS니까. 그리고 마이크로, 컴팩트, 스탠다드 몇 가지가 있는데 대충 그냥 의미만 봐도 우리는 마이크로는 완전 최소화된 느낌이고요. 컴팩트는 좀 뭐랄까 간결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고, 스탠다드는 표준, 하이 메모리는 뭐겠어요? 그냥 메모리가 많다라는 거죠. 하이 CPU는 CPU가 높다라는 거예요. 성능이 딱 그런 겁니다. 이 GPU는 이제 좀 다른 얘기고, 우리는 컴팩트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컴팩트 골라놓고 여기서 이제 서버 이미지 이름들이 3가지가 나왔는데, 자, 이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한 버전이 뭐였죠? CentOS 7이었죠. 7 안에서도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7.8 이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가지 또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여기서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런 거 그냥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둬도 돼요. 그리고 스토리지, SSD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컴퓨터를 엄청 빠르게 부팅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하드디스크만 해도 되고요. 이것도 가격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서버 세대, G1, G2 있는데 이것도 그냥 큰 의미 안 두시고 그냥 둬도 돼요. 그리고 서버 타입은 우리가 방금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컴팩트로 골라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월 요금제, 시간 요금제 이렇게 있는데 그냥 월 요금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개수는 1개 그냥 두시면 되고요. 서버 이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정해도 그만 안 정해도 그만인데, 얘를 안 정하면 얘가 컨테이너 이름 막 지어두지, 도커에서 컨테이너 이름을 막 짓듯이 얘도 그냥 랜덤으로 지어주거든요. 그럼 조금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서 서버를 운영한다라는 건 한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장점들이 있지만, 얘를 사용했을 때 효율이 극대화되는 건 여러 개의 서버를 운영했을 때예요. 그럼 여러 대의 머신을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 하나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일 때 이름이 다 랜덤이다? 본인도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름은 그냥 편하신 대로 지으면 돼요. 저는 뭘로 할까? 근데 여기 언더바를 쓸 수가 없습니다. 2023 04가 아니지.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서버 2023. 서버 2023? 좀 별론데? 그냥 서버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로 운영을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 서비스할 목적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좀 더 좋겠죠. 저는 그런 게 딱히 없으니까 그냥 서버 1로 지정을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두시면 되고요. 다음, 자, 이게 좀 매우 중요해요. 여기는 이 과정을 만약에 좀 대충 그냥 넘겼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서버를 그냥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돈을 주고 결제를 했음에도 얘를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긴 뭐냐?
자, 인증키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말 그대로 인증키를 받을 거예요. 보안 인증키를 받을 건데 보유하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다 새로운 인증키를 생성을 해야겠죠? 자, 이거 골라주시고 저도 만들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그냥 저는 서버 이름과 동일하게 지을게요. 이름 짓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얘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나중에 이 인증키가 없으면요, 이 서버 만약에 비밀번호를 못 찾았다? 그럼 못 들어가요. 그때 무조건 얘로만, 이 인증키로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증키가 털렸다? 그럼 누군가가 내 거 해킹하기도 쉬운 거고요. 만약에 이 인증키 파일을 잃어버렸다? 그럼 저는 그 서버 비밀번호 못 찾으면 못 들어가요, 아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일단 이름 지어놓고 생성 및 저장을 누릅니다. 그럼 밑에 받아줘요. 서버1.pem 파일로 받아지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얘 털리면 안 된다 그랬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얘 지워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많이 쓰시죠? 거기에 올라가 있으면 안 사라지잖아요. 그쵸? 내가 지우지 않는 이상. 이거는 내가 실제로 운영할 서버라면 절대적으로 본인만 접근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돼요. USB 같은 데에 넣어놔도 되지만 USB 같은 데에 넣어놨을 때 USB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USB가 고장이 나면 얘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본인 계정에 그 접근 권한 막아놓고 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그런 폴더에다가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밖에 못 받아요. 이 서버 구매하는 이 자리에서만 발급이 가능해요. 그 외의 공간에서는 애초에 얘를 새로 만들거나 다시 부여받거나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받아놨죠. 지금 올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실수로 넘어갔는데 얘를 지워버렸다. 복구 못합니다, 이거. 그럼 저는 루트 비밀번호 못 찾아요. 그럼 그 서버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자, 구글 드라이브로 갈 거고요. 여기서 그냥 뭐 서버키 같은 이런 폴더 들어가서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되죠. 이렇게 올라갔죠. 이러면 이제 나는 이 구글 계정을 잊어먹지 않는 이상 얘를 손실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지우지 않으면. 그쵸? 이제 올라갔으니까 지워도 되는데 이따가 어차피 제가 잠깐 써야 되니 잠깐 냅뒀다가 수업 끝나기 전에 무조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에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자, 그러면 골랐으면 다음. 자, 여기 네트워크 접근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게 없으시겠죠? 이거 그냥 신규 ACG 생성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 생성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이름은 그냥 서버 이름과 동일하게 갈게요. 뭐 다르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왜냐면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이름을 좀 통일시켜놔야 우리가 나중에 고를 때에도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서버 이름대로 갔고요. 메모는 여러분들 필요하면 하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 뭐 하는 애일까요? 네, 보안 뚫어주는 거예요. 네트워크 포트 뚫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던 포트 포워딩과 좀 유사한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포트 포워딩은 서버 생성하면 거기서 또 진행을 할 건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허용하는 포트를 열어주는, 얘가 하나의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화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막을 건데 이런 애들은 뚫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0.0.0.0에 /0 이러면 전체입니다. 그리고 허용 포트, 얘는 우리가 일단 SSH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니까, 푸티로 접속을 할 거니까 22번 하나 뚫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엔진X 웹서버 기본 포트도 뚫을 거다, 그럼 80 같은 거 뚫어주면 되고, 마리아DB도 할 거다, 그럼 3306 뚫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얘만 하나 뚫어놓고 생성을 누르겠습니다. 나중에 추가할 수 있어요, 얘는. 초기에는 이렇게만 해도 상관이 없고. 자, 최종 확인, 내가 골랐던 게 잘 되어 있나 확인 한번 하시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서버 생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분에서 수십 분이 소요된다고 나왔고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생성 중 떠있죠. 자, 이러면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제 서버 생성은 끝이 났어요. 쉽죠? 그냥 클릭 몇 번, 입력 몇 번 뚝딱 만들어지죠.
이러면 실제로 서버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미러 사이트에서 CentOS 받아가지고 우리 버추얼 박스에 올리고 그걸로 리눅스 환경 만들고 들어가서 막 열심히 이것저것 세팅했던 그거를 그냥 이렇게 뚝딱 만든 거예요. 물론 내 로컬 컴퓨터의 메모리도 안 뺏어 먹는 가상 머신을 실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운영하고 있는 서버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가상 머신 하나 뚝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이용료를 월에 26,000원 낸다. 이거예요. 쉽죠?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전에는요, 이제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쇼핑몰에 갑자기 동접자가 막 5만 명이 몰린 거예요. 그럼 서버가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면 이 앞으로 항상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접속자가 동시에 이렇게 몰렸을 때를 커버칠 수 없는 사이트라면 성장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아, 서버를 늘려야겠다. 마음을 먹어요. 그럼 이때는 컴퓨터 사고, 컴퓨터 구매, 서버 세팅,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웹 구축, 그 웹 환경, 프로그램 실제로 다 만들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최소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5만 병 몰렸던 거는 오늘인데 4, 5일 뒤에 서버가 구축이 된대요. 그럼 그 뒤에는 가능하겠지만 이때 몰린 거는 커버 못 쳤죠. 속상하잖아요. 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해봐야 수십 분이다. 수십 분 안에 서버 뚝딱 만들 수 있고요. 그걸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어떤 설정을 해놓으면 뭔가 과부하가 걸렸을 때 자동으로 서버를 증식시켜주기도 해요. 대신에 이제 서비스가 좀 금액이 나가겠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 이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서버 기다리는 동안 벌써 부팅 중이네요? 상당히 빠른데 이거 하는 동안 이제 도메인을 구매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여러분들 이거 수업 페이지에 써있는 거 그대로긴 한데 우리가 실전 배포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나 외에 내 로컬 컴퓨터 외에 우리가 네이버를 들어가듯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주소창을 입력하고 들어오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실전 배포예요. 이걸 하려면 지금 서버 구매했죠.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서버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 서버 구매하고 지금 도메인 구매를 할 거예요. 이 도메인은 왜 필요한 걸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메인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얘는 구매 안 해도 서비스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도메인을 구매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주소창에다가 이런 거 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사용자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도메인을 사는 겁니다. 도메인은 이렇게 만약에 168.56.101이었다. 이거를 예를 들어 local.com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들어오면 이 IP로 이 IP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봤을 때는 이걸 외우는 것보단 이걸 외우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운영을 한다면 도메인이 거의 세트로 항상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구매를 할 거고요. 이 도메인을 구매하고 나면은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가비아가 있고 I want my name 이라고 한 사이트 2개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얘네 말고도 엄청 많아요. 뭐 단네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외국 사이트도 많고 한국에서 제공하는 것도 많고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3개예요. 하나는 가비아에서 했고 도메인을 하나는 가비아 걸로 했고 하나는 I want my name으로 했어요. 하나는 또 뭐 단네임으로 했대요. 그럼 이 해당 도메인들이 있죠. 얘네들의 관리 권한이 각각의 사이트 계정에 있어요. 이 가비아도 가입을 해서 쓸 거거든요. 내가 가입한 그 계정이 이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따로 해요. 관리하기 힘들죠. 이걸 한 번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기 알려져 있는 DNSG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DNSG는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DNSG 말고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어떤 사이트 하나 더 있는데 걔도 이렇게 도메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걔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메인 관리를 묶어서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얘한테 위임하는 거고요. 얘한테 있는 관리 권한 얘한테 위임, 얘도 위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이 DNSG라고 하는 사이트 하나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들, 내가 관리하고 있는 도메인들을 한 페이지 내에서 다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안 쓸 이유가 없겠죠. 물론 우리가 한 개의 프로그램만 운영을 한다면 그냥 이걸로 관리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관리하는 뭐 방식이나 이런 게 엄청 편해지고 이런 건 딱히 없고 그냥 둘이 비슷한데 나눠져 있는 걸 모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도메인 구매하러 가보죠. 저는 가비하러 갈 겁니다. 이 I want my name이라는 사이트는요, 가비 국내에서 구매하기 좀 애매한, 구매를 못하게 막아놓은 그런 도메인들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접근성은 좋은데 마스터카드가 필요해요. 역시 해외 결제라서. 그리고 금액이 가비아랑 좀 달라요. 가비아는 가끔 이제 이벤트 한다고 이상한 도메인 같은 거는 막 500원에 뿌리고 하거든요. 저 그걸로 지금 테스트 할 건데 얘는 그런 게 아쉽게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좀 저렴한 게 한 10몇 달러, 그러면 한 만원, 2만원 선이거든요. 좀 비싼 거는 한 40달러, 50달러, 비싼 거는 도 아니고 그냥 좀 평범한 게, 진짜 비싼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원 넘는 것들도 있어요. 도메인이.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네이버.com 이런 도메인들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가공인 사이트들 co.kr 이런 거, 이 도메인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가비아로 왔습니다. 얘도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인증을, 핸드폰 인증이랑 이메일 인증을 아마 두 개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증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따라서 가입 쭉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가입을 완료하면 로그인을 했을 때, 얘 이름이 뭐더라? 자, 로그인을 하면 얘도 아마 카드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어디서 했었지?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카드 등록해라 하면은 등록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등록 같은 거 그냥 그 설명 나와 있는 그대로 쭉 따라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하다가 모르겠다 그럼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아무튼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자, 이제 여기다가 도메인을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얘는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죠. 일단 내가 어떤, 만약에 쇼핑몰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도메인이 뭐가 좋을까요? 뭐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서브 도메인이라고 해서 그 앞에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실질적인 이 도메인은 우리가 뒷부분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이버가 주소가 이거죠. 네이버의 도메인은 이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네이버가 블로그를 해요.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면 주소 이거예요. 아시나요 혹시 이거? 여기서 블로그로 들어가면 뭐 섹션 블로그.naver.com 나오죠. 자, 그러면 얘네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실제 구매한 도메인은 이건데, 블럭 씌워져 있는 얘인데, 그럼 이걸 쓰기 위해 이 도메인을 또 샀을까요? 아니에요. 얘네가 갖고 있는 이걸 활용해서 서브 도메인으로 그냥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린 것 뿐이에요. 얘네는 이거 하나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도메인은 다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카페다, 그럼 얘네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붙이는 거는 딱히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 건 실질적인 이 뒤에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거 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 git이랑 도커 허브 그냥 유저 네임인데,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 .com이 있고요, .co.kr이 있고, 그냥 kr이 있고, 숍이 있고, 스토어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500원짜리니까 내가 도메인을 구매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 그냥 간단하게 커뮤니티 스토어가 되는 거예요. 안 이쁘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메인들은요,
내가 진짜 서비스할 목적을 완전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이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짧은 거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여러분들 이 사이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롤이라고 하는 게임 전적검색 사이트잖아요.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의 주소가 op.gg. 이거 특별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짧은 도메인을 산 거예요. 이러면 얘가 뭐가 되냐? 이러면 롤 거고요. 이런 배그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뒤에가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는 대신에 그게 길어버리면, 그리고 뭐 스토어 같은 게 들어가 버리면 뭔가 의미를 가져야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메인을 짧은 걸 구매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비아에서는 아쉽게도요. 그냥 뭐 아무거나 쳐보는 거예요, 지금. 랜덤으로. 이런 거 치면 없어요. 짧은 거 있어봤자 지금 가격 보이세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구하고 싶으면 사이트를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녀 봐야 되고, 그냥 간단하게 우린 지금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는 안 찾을 건데, 도메인을 짧은 걸 쓰면 일반인들이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도메인을 짧은 걸 쓰면 좋은 이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걸 갖다 붙여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다. 그러려면 짧아야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일단 저는 아까 검색했을 때 500원짜리가 나왔잖아요. 그걸로 찾아서 할 거예요. 이런 거. 샵보다는 그래도 스토어가 좀 낫겠네요. 이런 거 선택해 주시고, 내가 구매하고 싶은 거 선택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등록 가능 이거 빼놓으면은 모든 검색 결과가 다 나와서 내가 실제로 구매가 불가능한 애들도 나오는데 그건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도메인은 어차피 중복을 못 시켜요. 만약에 도메인 중복이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치고 들어갔는데 실제 네이버 페이지가 있을 수 있고 이상한 페이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도메인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선택을 했고, 자, 올라갔어요. 도메인 장바구니에. 그리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결제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기본 3년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봤던 그 이벤트 할인가는 1년만 적용이에요. 이거 1년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큰 돈이 나가게 됩니다. 1년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 넣어주고, 이거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거 잠깐 해서 결제하고 와볼게요.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자, 어쨌든 위에 부분은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 입력을 했고요. 내려와서 이 서비스 관리 정보를 보시면 네임 서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DNSG 같은 거 쓰려면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냥 얘로 선택해놓고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거기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신청 하나 그대로 두면 돼요. 동의는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영문명도 써야 되나 보네요. 필수라고 해놓지도 않았으면서 왜 다 쓰라고 하는지 참. 그러면 아마 이것도 뭐라고 할 거라 얘도 좀 쓰자.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 이메일 인증도 해야 돼? 이메일 인증도 해야 된대요. 까다로워요. 자, 이렇게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이 도메인은 이제 여러분들 거거든요. 이거를 더 이상 안 쓰겠다라고 해제하기 전까지는 소유가 무조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지금 가비아 로그인해서 들어온 계정 이거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검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 단계를 눌렀습니다. 다음 단계를 누르고 오면 이렇게 가능하고요. 결제 그냥 동의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이거 카드 뭐라 안 하네? 옛날에는 1000원 미만 카드 결제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결제나 이런 걸로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안 하면 해볼게요. 이런 핸드폰이 사라졌네. 그리고 이런, 그러면 이런 걸로 할까요? 나중에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을 하겠습니다. 500원이지만 현금 영수증을 하도록 하죠. 결제야 뭐 그냥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이 결제하는 거라서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무통장 입금으로 했더니 저한테 지금 언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취소된다고 얘기가 와서 입금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를 시간이 끝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도메인도 결제를 하고 나면요,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얘네가 실제로 그 도메인을 우리한테 허가해 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결제까지 끝내고 쉬는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최대한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을 거라. 응? 바로 됐네? 연락은 왔는데 안 됐어. 이거 봐봐, 안 떠 있잖아요. 여기에 떠야 돼요. 이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